형성을 통해서 다음에 넘어가실 그 다음 도약을 어떻게 하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내 집 마련의 신, 오늘은요 6살 결혼 6년차 아버님의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이제 자산을 2억 정도 마련을 하신 것 같고, 다음 도약을 위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 입학을 앞두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6년차 4살 한 자녀고요. 맞벌이 가정의 아빠 역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다 편지에다가 아빠 역이라고 쓰셨어요. 아빠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겠죠. 부동산 공부를 위해 직방TV를 보다가 월천대사님의 전문가적인 지식과 친절한 상담에 많은 감명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언을 얻고 싶은 부분은 아이 학군을 위한 이사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자금 상황입니다. 부부 합산 세후 월 700에서 800이고요. 대출은 1억입니다. 부동산 지금 주거형 오피스텔을 빅밸류 기준으로 3억 3천 시세에 있는 것을 보유 중이시고요. 순자산은 그래서 2억 7천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청약가점이 41점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는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약의 경우 올해와 내년 중에 진행을 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 올라오는 청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사를 위한 자금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까요? 혹은 어떤 지역을 중점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조언이든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주거형 오피스텔 매매에 대한 결정은 잘한 일일까요? 이사할 때 고려사항은요, 초중고 여부 아주 중요하다 하셨고요. 두 번째, 동네 분위기, 교통입지가 나쁘지 않으며 조용하되 으쓱하지 않은 곳. 자, 스세권, 스타벅스 세권. 스타벅스 주변은 환경이 잘 정비된다는 믿음. 믿음의 스세권이구나. 네. 자, 4, 5억의 구입 비용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번 질문으로 차근차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고등학교까지 단일 지역은 보고 있습니다. 구이동, 자양동, 중계동, 장이동, 명일동, 목동, 신내동에서 어떤 지역을 검토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지역은요, 임장 다녀오신 곳이 광진구 구이동인데요. 선호도가 높다고 하셨고요. 여기는 일단은 사연 주신 분에게는 매매 비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빌라 지역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이제 아파트 지역으로 오시게 되면 조금 가격이 부족하실 것 같고요. 이제 학군 지역으로 초중고를 다 고려하면서 오셔야 되면 구이 3동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양진초등학교 권역인 곳에도 이제 그 신축 빌라들하고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고, 거긴 좀 약간 주거 시설 비용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쪽도 학군 배정이 굉장히 유리한 편이고요. 혹은 구남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곳들, 요 두 가지 곳들이 구이동에서는 좀 선호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꼽아주신 지역, 광진구 자양동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구역이 크게는 두 가지, 더 세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스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시티에 붙어있는 아파트, 이쪽에 우성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이쪽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몰세권이면서 이제 붙어있는 초등학교가 인기가 있고요. 찾기를 건너서 좀 더 한강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좀 더 많은 주상복합이 나오면서 여기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쪽도 선호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청담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청담대교 건너편, 그러니까 이제 구민시설 건너편으로 보시면 그쪽도 이제 자양동 권역인데요. 그쪽에도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주거시설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선호되진 않겠다. 그렇지만 신혼부부들이 참 처음에 정착하고 살 때는 편의시설도 좋고 하니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호되지 않는 지역들 중에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아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기 직전까지는 이쪽에 재개발지도 잘 찾아보시면 비용에 맞는 것들을 살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로 꼽아주신 지역은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현재 이쪽은 딱 은행사거리에 위치한 핵심 아파트는 가격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여기서 좀 한 블럭 정도 떨어지신다면 주공아파트 정도의 25평 정도를 보시면 지금 갖고 계신 예산에서 조금만 더 대출을 쓰신다면 저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요때 고려하셔야 될 것은 향후 그 중계동에 구입하신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할지 혹은 리모델링이 가능할지를 좀 점쳐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주거로 살기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단계도 좀 대비를 하시면서 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학군 때문에만 이사 가시려면 저한테 사연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투자적인 목적도 검토해야 됩니다. 네, 5번 강동구 명일동 관망인데요. 구분다리역 주변에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요 지역은 가격만 맞다면 향후 장기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지금 초기 재건축 보고 오신 것 같고요. 이 초기 재건축이 진행될 때 가시화가 되기 전에는 가격에 약간 굴곡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면 긴 숨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 지분당 미래가치 시세는 좋은 편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양천구 목동. 여기는 비선호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학구는 좋으나 동네 분위기가 너무 팍팍한 느낌을 많이 받음. 아직 적극적으로 학원가에 가실 그런 준비, 마음의 학부형의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애기가요 4살 정도 4학년 정도만 됐을 때 이거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 생각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아직 애기가 4살이라서 그래요.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그래서 대치동 가고 목동 가는 거예요.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중랑구 신내동. 지금 살고 계시는 오피스텔에서 가까운 지역 보셨는데요. 여기 신내동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신화타운이라고 그래서 그 상가 하나는 다 학원이에요. 그래서 학원 가기도 사실 동네에서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단점이 살다 보면 사람들이 로망 동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만족하다가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은행 사거리를 가고 싶어 해요. 혹은 더 내려와서 광장동으로 오고 싶어요. 그 대신 장점은 전세 세입자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꾸준히 세입자를 두시기엔 좋다라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동네입니다. 해당 지역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자금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2억 이상 대출 지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 걸로 사연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입을 봤을 때 아내분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 4년 동안은 허리띠 한번 졸라보시고 대출 좀 더 늘리셔서 이거 무리한 대출 아니시거든요. 한번 활용하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아이가 학력기가 되려면 4년이 남았잖아요. 제가 한 방법인데요.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시는 거예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전에 작은 집에서도 사셨잖아요. 이제 한 번 더 신내동 같은데 정말 주거시설 좋잖아요. 이런 데 가셔가지고 월세나 전세로 일단 한번 거주를 하시고 전세 거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9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하더라도 주택 구매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시고 전세자금을 받으신 다음에 재개발을 한번 좀 보시면 지금 가지신 자금 상황으로 약 3억에서 4억 정도 이제 보증금을 제외하시면 그 정도 투자 가용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4년 동안 충분히 불려서 아이가 입학할 때는 매도하시고 이사갈 집을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실거주 2년을 하시게 되면 또 비과세 요건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22평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혹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잡혀 있는지. 보통 오피스텔들은 부동산 대출이에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수요가 많고 더 살려두고 싶은 매매라고 하시면 매도를 안 하고 싶으시면 얘를 유지를 하시면서 임대사업자를 묶으시고 이거를 회수를 해야지만 내가 다음 투자로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 사연 주신 6살 아버님이 지금 잘한 일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좀 별로. 2018년에 상품을 잘못 선택했고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때는 좀 과감했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재개발을 샀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집을 샀거나 그런 쪽으로 아마 활용을 하셨으면 적어도 시세 차익을 2억 이상은 보시면서 가셨어야 되거든요. 이 점이 너무 매우 안타깝다. 자, 반성을 통해서 그 다음 도약을 어떻게 하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사연 주신 6살 아버님 다음 행보 어떻게 결정하실지 결정 잘 해주시고요. 결정하시고 나면 직방TV를 통해서 피드백 꼭 주십시오. 자, 오늘 쓴소리 좀 했는데요. 저축 좀 더 하세요. 알겠죠? 저축하지 말고 이자네, 이자.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도 공감과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연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직방TV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댓글창을 통해서도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